야, 이게 책까지 내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, 조국이 하고 있는, 조국이 여전히 이제 막 끊임없이 SNS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배설을 하고 있는 그 오염물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책이 무색하겠다. 조국의 위선이라는 이 책을 이번에 이제 쓰셨습니다. 이게 지금 출간이 이번 주에 되나요? 이게? 제가 이제 여기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 제가 표지만 일단 이제 이렇게 갖고 왔는데, 제가 이제 조국이 10월달 경이죠. 그때 아니 총선 나가겠다. 그 전에도 얘기는 나왔지만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공식화 되다시피 하는 상황이 이제 오고, 또 본인이 또 재판 중인데 총선을 통해 가지고 명예회복을 하겠다. 정책 명예회복을 하겠다. 총선이 명예회복하는 자리냐. 이제 이런 비판을 받는 이제 그런 어떤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러다 보니까, 야, 이거 도대체 조국이라는 사람 좀 너무한 거 아니냐. 저는 솔직히. 아무리 운동권 출신이 조국과 그 주변 분들 제가 참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. 그리고 제가 이제 조국 사태가 있을 때 이 야당의 대변인을 하면서 이제 그때 대변인 논평을 계속 냈습니다. 그때 이제 조국 사태 때 낸 논평만 해도 이제 짧은 어떤 한 2, 3개월 기간인데, 굉장히 많은 이제 논평을 이제 제가 이제 냈더라고요. 이제 그런 것도 있고, 그래서 야, 이거 국민들한테 이거 한번 좀 그때 당시를 한번 상기시켜 주고 싶다.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알길래 국민들이 그걸 잊어먹었다 까먹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조국 전 장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조국에 대한 어떤 좀 많은 어떤 또 이제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책을 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막 쓰다 보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부지런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월, 11월 한 2달, 한 12월까지 이렇게 이제 2달 정도 만에 썼습니다. 쓰고 나서 이제 출판을 이렇게 했는데 또 출판 기간이 꽤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가 돼서 이제 이번 주에 책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국의 위선이라는 책으로 제가 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, 그야말로 그냥 쉽게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는 이제 조국, 뭐 최광욱 이제 전 의원도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, 이재명 대표, 그 다음에 유시민,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그분들을 하나의 큰 목차로 잡아가지고요. 그분들에 대한 얘기, 그리고 조국 사태와 이렇게 관계된, 그리고 그 조국 사태로부터 조국 사태에 홍위병이 되어 있는 86 운동권들이 이재명 대표의 홍위병이 되어 있는 이 현실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쭉 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이제 조국이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을 내면서도 야, 이게 책까지 내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, 조국이 하고 있는, 조국이 여전히 이제 막 끊임없이 SNS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배설하고 있는 그 오염물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책이 무색하겠다.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배설이에요? 정말 어떻게 해야 이 반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,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조금이라도 이제 조국이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. 제가 이 책을 낸 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같이 보면서 이 어떤 조국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명예회복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한 번 더 그러면 단호하게 심판을 해줍시다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조국의 위선,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종철 우리 예비 후보님이 직접 쓰셨고, 그리고 이 조국뿐만 아니라 송영길, 문재인 등등 유시민 이런 이제 운동권 뭐 핵심 인사들의 아주 이런 속속들의 이런 민낯을 이제 적어 주셨는데, 이게 이제 다른 이제 겉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안에서 내면에서 이 바라본 시각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 실체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, 그러면은 저희 그 이종철 예비 후보님께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2심에서도 이제 실형이 나왔고,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여전히 나는 잘못한 게 없다.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계속해서 우리 조국 장관님이 잘못한 게 없고, 뭐 검찰이 잘못한 거다.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입장인데,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조국 지지자분들이 결국엔 우리가 틀렸구나.
이거를 어떻게 깨우치게 할까요? 예,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쓴 거거든요. 그래서 조국의 사실은 지지자들이 좀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국은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조국에 열광하는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, 그 사람들만이라도 뭔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. 예,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찌 보면 이제 동시대에 이제 제가 이제 학생 운동할 때 어떤 시대 인식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조국 얘기만 나오면은 정말 이제 막 조국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, 예, 정말 이제 그 조국 얘기대로 막 정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오와 막 이런 것만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는데,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지 정말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정치를 돌아보고 이 어떤 조국이 하는 얘기도 또 이렇게 좀 뜯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. 예, 정말 이제 보수도 사실 이제 한번 보면은 보수의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에 감옥 갔지 않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거쳤거든요. 근데 조국은 조국에 대해서만큼 왜 그렇게 조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정심을 갖고 조국에 대해서는 가족이 도륙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정말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자는 거죠. 그 과정과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. 조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물러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많은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. 입시 비리가 이제 이미 많이 나왔고 사모펀드 문제부터 해가지고 조국 일가의 그 어떤 그 학교 재단까지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이제 나왔잖아요. 그러면은 그 문제가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 검찰이 조사를 안 합니까?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. 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만약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일정하게 면책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또 마무리가 됐을 수 있겠죠. 그런데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고 조국 장관 밀어붙인 게 누굽니까?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?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조국 장관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하면 그렇게 도륙이 난 겁니다, 사실은. 그런 거 아닙니까? 조국 장관을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고 본인이 그렇게 자기 반성하지 않고 밀고 나가서 결국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성찰은 전혀 없이 이것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쿠데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냥 조사를 한 게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죠. 그러면서 자신의 조국의 치욕은 윤석열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.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게 왜 다른 사람의 영광이죠? 자신의 그게 왜 또 치욕입니까? 그런 정도 공직까지 갔으면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맞죠. 그걸 왜 치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? 그리고 그게 왜 윤석열 대통령의 영광입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 거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한 겁니까? 그래서 엄연하게 우리나라 이 사법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속에서 법적 검찰만이 아니라 재판부까지 가서 2심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? 이런 것 자체를 부인하면서 군부 쿠데타 이제 서울의 범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군부 쿠데타 그리고 군부 정권 여기에 이제 막 연상을 시키려고 건부 쿠데타 건부 정권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억지를 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열광을 하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진짜 조국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. 그렇게 열광하고 지지하는 이런 어떤 정말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진심으로 진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. 예, 그럼요. 예, 이거는 진보를 망가뜨리는 장본인들이에요. 조국과 이재명은 86 운동권들과 함께 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냉엄하게 비판을 해줘야 진보가 건전하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건전한 진보가 있을 때 또 건강한 보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런 어떤 건전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같이 경쟁하는 어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어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굴절과 전도와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.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참으로 냉철한 비판이십니다. 사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뭐 보수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당연히 이 진보 진영이 있고 또 야당이 있고 그러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적절한 견제, 비판 이런 것이 있어야지 건강한 길로 가는 건데 참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이 이재명 방탄 특권 뭐 이런 뭐
정말 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권의 이런 핵심 멤버들이 다 같이 이게 붙어 있고, 그리고 뭐 조국, 송영길 이분들은 지금 한 분은 실형 나왔고 한 분은 뭐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정치, 검찰 해체당을 만들겠다, 비례신당을 만들겠다, 명예를 회복하겠다. 자,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계신 이종철 예비 후보님께서도 정말 이거는 정말 운동권 출신으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. 이러한 참 엄중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.